여름 특집 애리조나 3부작 2편입니다. 몽 감독 마음대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 3부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2편은 지난번 남부에 이어 중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화로운 도시 플래그스텝,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 루트 66, 그랜드 캐년 초입에 있는 윌리엄스 시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마을 세도나 등을 소개합니다. 피닉스에서 북쪽으로 144마일, 232km 올라가면 플래그스텝이라는 평화로운 도시가 있습니다. 무더운 피닉스에 비해 조금은 시원한 날씨로 화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플래그스텝의 맑은 공기는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으로 당나귀 또는 사슴이나 엘크를 조심하라는 경고판이 눈에 띕니다. 플래그스텝이라는 이름은 인디언 언어로 많은 집 또는 도시를 뜻합니다. 콜럼버스 일당이 이곳에 도착하기 오래전인 서기 500년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반 지역 사업가들이 루트 66의 개통을 위해 도시의 지역 산업을 목재업에서 관광업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잠깐 루트 66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 미국의 실크로드 루트 66입니다. 1926년 개통되며 미국 최초로 동서부를 잇는 도로였지만 1970년 이후 히스토릭 루트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채 지도상에서 잘 표기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서쪽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부터 동쪽으로는 시카고의 레이크 미시간까지 이어지며 8개의 주를 통과합니다. 오늘날 루트 66 도로가 제일 잘 보존된 지역은 바로 애리조나의 오리지널 루트 66인데요. 400마일 길이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새 도로의 명칭은 I-4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서부 시대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도로로 플래그스텝이나 윌리엄스 같은 도시를 지날 때에는 서부 시대 때부터 지어진 식당과 술집은 물론 모텔들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스텝에서 서쪽으로 가면 윌리엄스 시티가 나옵니다. 루트 66의 종착역, 그랜드 캐년의 초입으로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지만 주민보다 관광객들의 수가 더 많은 곳입니다. 1881년 윌리엄 셜리의 이름을 따 지어진 도시로 윌리엄은 그 동네에서 한가닥하는 포수이자 비즈니스맨, 산악인으로 활동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시의 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 역시 빌 윌리엄스 마운틴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게이트웨이 투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모텔과 식당들이 즐비해 그랜드 캐년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숙박을 하며 여행을 합니다. 세계 최대 국립공원, 대자연의 원탑,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미 서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인데요. 매해 이곳을 찾는 600만의 관광객들 중 83%는 국내 여행자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 속에 들어서면 인간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데요. 면적은 1904제곱마일, 493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3배에 가깝습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선조인 아나사지 인디언들이 400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유럽인들로는 1540년 코로나도가 이끄는 원정대 일부가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엄청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는 1700여 종의 식물을 포함해
포유류 90여 종, 양서류 57종, 어류 17종 등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350종의 조류 중에서 가장 희귀한 새는 캘리포니아 콘돌인데요. 여기서 잠깐 캘리포니아 콘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콘돌은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새들 중 가장 큰 새로 3m의 날개 길이를 자랑합니다. 무게 역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나가며 50년의 수명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깁니다. 이 녀석들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날개의 밑부분에는 흰 반점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대머리의 색깔은 개체의 기분에 따라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2년에 알을 하나만 낳으며 암수가 평생 같이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종의 보호를 위해 야생종을 1987년까지 22마리를 포획해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번식을 감행했습니다. 숫자가 증가하자 1991년부터 야생으로 되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 동식물 보전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조류 중 가장 희귀한 종으로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의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그랜드 캐년으로 돌아오면,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우스림과 노울스림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갈 경우 소형 비행기나 헬리콥터 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있고요. 애리조나 윌리엄스 시티에서 들어가면 사우스림까지 기차가 하루 1회에서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에 가면 유리를 통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한덩치 하는 제가 올라갔을 때 유리가 깨질까봐 엄청 무서웠습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마치 돈 내고 고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관통하는 콜로라도 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협곡으로 길이 1450마일, 2330km 유역의 면적은 3700제곱마일, 59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의 중간에는 깊이 1000m의 대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콜로라도 강은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된 강으로 고무보트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래프팅을 즐기기에 만점입니다.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기가 허하신가요? 세계에서 기가 가장 많이 흐르는 도시 세도나입니다. 도시의 인구는 10,000명 정도로 소도시에 속하지만 매해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방문자의 수는 500만이 넘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 세도나라는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기를 받은 차종이라 그런지 미국 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바호와 아파치족 등 다수의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이곳에 정착하며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치유를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주민들에게 이 지역은 신성한 땅이었는데요. 독립전쟁 이후 서부로 발길을 향하던 백인들이 몰려오자 지역에 거주하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신성한 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패배한 이들은 그랜드 캐년 등지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되고 맙니다. 1876년 존 톰슨 일당이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하며 백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됐고 대부분 사과나 복숭아 농장을 하며 터를 잡았습니다. 지역의 명칭은 처음으로 마을의 우체국장을 맡은 시네블리의 이름을 따 시네블리로 지어졌으나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년 뒤인 1902년 그의 아내 이름을 따 세도나로 지어졌습니다. 한국말로 하기에도 시네블리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세도나에는 기가 많이 흘러서인지 기괴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어느 날 밤 이곳에서 엄청난 수의 개구리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 자리에 가보면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리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지역의 특성상 개구리가 서식하거나 출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개구리 귀신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왕년에 할리우드 스타였던 앤 밀러는 1960년대 이곳에 별장을 지었는데 밤마다 인디언 전사의 형상을 한 유령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지역 무속인은 밀러의 집을 과거 인디언들이 거주했던 터전이라고 설명하며, 땅을 빼앗긴 인디언들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밀러는 해당 무속인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인디언들의 혼을 달랬지만 유령들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결국 밀러는 다른 무속인들을 섭외해 정성을 다해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유령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복채가 부족했을까요? 이 밖에도 세도나는 UFO의 출몰이 잦은 지역으로 소문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도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벨락인데요. 잠시 후 군만두 영상에서 벨락과 볼텍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지난번 중국집 왕 사장님과 한바탕 하신 우리 동네 일식집 나카무라 사장님이 분이 안 풀렸다며 사케를 원샷 하려고 하시네요. 그거 뜨거운 사케인데. 나카무라 사장님의 입천장이 되어도 몽 감독의 서비스 영상은 계속됩니다. 군만두 영상입니다. 세도나에 가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겨주는 벨락이 있습니다. 종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에너지인 볼텍스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지역입니다. 볼텍스를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총 21개의 볼텍스 지역이 있는데 그중 4개가 세도나 국립공원 내에 있고, 이 중 가장 강력한 볼텍스가 벨락 주위에 흐른다고 합니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거 시절 힐링을 위해 이곳을 자주 찾기도 했으며, 2012년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한국 프로야구 NC 구단은 귀국하기 전 단체로 길을 받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새 시즌을 맞이한 막내팀 NC는 1군 무대에 진입한 첫 해 하나와 기아를 제치고 전체 9개 팀 중 7위에 오르며 막내 구단치고는 예상 밖의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합니다. 몽 감독이 사회인 야구팀 감독으로 있던 몇 시즌 볼텍스를 찾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이끌던 팀 오합지조는 만년 꼴찌였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지는 애리조나 특집 3편에서는 아름답고 신비한 대자연의 서사시 엔텔롭 캐년, 굽이치는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지 홀스슈 밴드, 애리조나의 대자연을 이야기할 때 빼먹으면 절대 섭섭한 레이크 파웰과 컴퓨터 바탕화면의 단골 손님 모뉴먼트 밸리,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최다 감독상 수상의 명예를 안고 있는 영화계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몽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